자, 그래서 오늘은 월드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해볼 월드컵은 바로 내가 주인공이라면 최악의 재난 영화 18강입니다.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게 만약에 나라면 굉장히 싫다, 겪고 싶지 않다 하는 상황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악인지를 꼽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샤인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이네요. 먼저 선샤인은요, 식어가는 태양에 핵미사일을 투하하기 위해서 태양에 접근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은 국가 경제가 20년 퇴보하는 영화래요. 기억이 납니다. 국가부도의 날은 이제 IMF 관련된 영화 중에 하나였죠. 선샤인은 참 신기한 게 이 당시에 지구가 멈춘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주인공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우주에 나가는 영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말고도 뭐 아마겟돈도 마찬가지고 뭐 더 코어인가? 뭐 그 영화도 그렇고 뭐 지구가 멈추는 날 아니면 뭐 2012 이런 식으로 재난 영화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한 2010년대까지 계속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왠진 모르겠지만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이 이제 확실히 좀 눈에 띄게 이루어지게 되면서부터 볼거리를 많이 볼 수 있는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영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추세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투모로우의 경우에는 진짜 거의 뭐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됐든 간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더 최악인 경우를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고르기가 쉬운 게 물가 폭등, 엄청난 해고와 실업률,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IMF를 통해서 정말 뭐 가세가 기운 분들도 많고 뭐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저희 집도 되게 힘들었고. 그런데 이거 선샤인은요, 태양에다가 핵미사일 투하하려고 태양에 가야 되는 건데 귀환을 할 수가 없대요. 이게 최악이잖아. 이건 죽는 거잖아.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국가부도의 날은 안타깝게도 이번에 첫 번째 탈락하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 국가부도의 날을 저는 사실 보진 않았어요. 이 당시에 보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IMF를 다루는 영화가 없지 않나? 그죠? 네.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위기를 다루는 영화들은 많죠. 빅쇼트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도 있고 하니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IMF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당연히 봐야 되겠다. 심지어 배우분들도 보세요. 다 믿고 보는 분들이잖아. 보려고 했는데 평이 되게 안 좋았어. 어, 평이 되게 안 좋았어. 그래서 그냥 안 봤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간에 선샤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인데요. 판도라 vs 투모로우입니다. 투모로우 나왔네. 먼저 판도라는요, 갑작스러운 지진 때문에 원전이 폭발하는 영화래요. 그리고 투모로우는 빙하기가 다시 한번 찾아오는 영화죠. 두 가지인데 판도라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못 나눌 것 같은데 투모로우는 봤죠. 아, 진짜 이거는 그 당시에 왜 이런 영화들이 진짜 많았나 모르겠는데 극한의 극한까지 그 가는 거 있잖아. 요상스럽게도 주인공만 용케도 살아있는 그런 영화들 거의 최강인 것 같아요. 투모로우랑 2012. 특히 이제 2012는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인 게 주인공이 안 죽는 게 너무 이상할 정도로 뭔가 막 땅이 무너지는데 차가 얘만 피하고 막 이런 식이야 항상. 그래가지고
보면서도 너무 현실감이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2012랑 투모로우 두 가지는 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투모로우도 재밌게 봤는데 주인공 버프가 굉장히 심각한 영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딴 건 모르겠는데 빙하기가 다시 찾아오는 거라 처음에는 이 쓰나미 같은 게 뉴욕을 다 덮치거든요. 그래서 막 물난리가 막 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다 눈으로 바뀌고 다 얼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황이 점점 극악으로 치닫는 내용이거든요. 투모로우가. 나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근데 주인공 제이크 질레날 있거든요. 얘가 건물 안으로 피신을 해요. 근데 그 한기가 이 쩌적쩌적하면서 주위를 막 얼어붙이는데 제이크 질레날이 그걸로부터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 마치 이제 한기가 의인화가 된 것처럼 제이크 질레날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것처럼 막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좀 말이 안 된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무슨 도서관인가 하는 건물에 들어가거든요. 도서관에 들어가니까 이 한기가 못 쫓아오는 거야.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렇게 짜자자자작 하면서 얼어붙을 정도의 한기면 도서관에 들어가도 그냥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서관 문을 쾅 닫으니까 한기가 못 들어와. 그래서 상당히 좀 저건 좀 뻥이 심한데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판도라는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이 폭발하는 내용인데 이 원전이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한번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노심융해라고 하나요? 밑에가 이제 더 녹아내리면서 심각한 방사능이 퍼지잖아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대원들이 투입해서 이제 뭔가 하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때도 그랬었고 다 마찬가지죠. 근데 아마 판도라는 그걸 내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 그래서 폭발하는 원전 노심융해 막으러 들어갈래? vs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든 걸 얼어붙이는 그런 대기 순환을 피할래? 둘 중 하나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뭘 골라야 돼? 근데 솔직히 좀 너무 둘 다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 저 같으면은 투모로우가 난 것 같아요. 네, 투모로우는 그래도 내가 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전 폭발한 거 막으러 가는 거는 좀 뭐랄까 너무 높은 확률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어요. 박성진님께서 왼쪽으로 가서 산화해줘 형 하셨는데 제가 왜요? 박성진님을 봐서라도 내가 안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할 자신 있는데 박성진님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판도라가 더 가기 싫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2012 나왔네요. 전 지구적 재해. 현대판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면 생존 불가능 vs 눈먼 자들의 도시. 실명 바이러스 발생. 살인, 폭행, 절도 등의 범죄율 급증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싫으냐, 더 겪기 싫으냐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이거는 최악인 게 2012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 주인공이 존 쿠삭인가?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우연히 알게 된 거야. 우연히. 이 지구가 그 자전을 멈추나? 뭐 그런 식이어가지고 지구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엄청난 막 지각 변동이 몰려오고 막 그래. 근데 중국인가 어딘가에 이 노아의 방주 같은 배를 만들고 있다는 거야. 거기에는 그 각국의 VIP들 있죠. 막 대통령 무슨 아니면은 뭐 경제 뭐 무슨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탈 예정인 거야. 티켓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주인공이
이제 물어 수소문 끝에 그 방주에 찾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요 이 방주가 있다는 거 알아도 못 들어가요. 이거는 내가 에? 정치계 아니면 뭐 기업계의 큰 거물이 아니면은 이 정보를 알아도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티베트 불교의 스님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분 보세요. 지금 이분이 왜 여기서 이걸 쳐다만 보고 있겠어요.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아도 타기가 힘들다. 영화의 설정상으로 따라간다면 그렇고, 눈먼 자들의 도시 이거는 제가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소설이 원작인 걸로 알고 있고, 다들 갑자기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주인공만 눈을 볼 수 있나? 그럴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세상에서 주인공만 눈이 보이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알아채면은 이제 굉장히 끔찍해지잖아.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인공도 눈이 안 보이는 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야. 근데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소설이랑은 되게 다른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둘 중 하나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눈먼 자들이 도시를 이제 다 가득 메우게 되면서 약간의 카르텔 같은 느낌이 생겨요. 보급품 같은 것들도 특정적인 우두머리들이 다 관리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급품을 나눠 가지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걸 하는데, 나중에는 권력을 잡은 권력 집단이 성상납 같은 걸 받는다든지 막 그래요. 보급품 받고 싶으면은 성상납을 해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모든 좀비 영화들과 유사한 수순을 밟는 것 같아. 좀비 영화들도 다 똑같잖아요. 결국은 처음에는 좀비에 대해서, 좀비의 무서움 이런 걸 다루다가 결국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쪽으로 결론 가지 않습니까? 눈먼 자들의 도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눈 먼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싫으냐? 사실은 실명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모두가 다 같이 못 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글쎄, 나만 못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못 보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세계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거든요. 시각장애인 위주로 흘러가겠지. 뭐 오디오 콘텐츠가 발달하고 아니면 성우분들이 더 일자리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드라마 같은 것들도 오디오 드라마로 다 바뀔 거고, 그러니까 나름 적응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2012는 그냥 이거 지금 포스터에도 보이잖아요. 지금 이 파도 높이 그냥 죽어야 돼요. 이거는 오는 걸 보고도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쪽이 더 싫죠. 2012를 고르겠습니다. 박성진님께서 노아의 방주 티켓팅 빡세긴 하구만. 티켓팅으로 될 정도가 아니에요. 네, 티켓팅보다 한 20억 배 더 빡셉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에일리언 3 vs 그래비티인데요. 먼저 에일리언은요, 우주선에 에일리언이 침입해서 에일리언으로부터 쫓기다가 죽거나 혹은 에일리언의 숙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비티는 우주에 나 혼자 고립됨, 구출 가능성 희박, 산소 부족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둘 다 봤는데 진짜 최악이다. 그래비티는 정말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거는 산드라 블록이 또 오랜만에 또 극장가에서 또 메인 그런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산드라 블록이 로맨틱 코미디 같은 데 많이 나오다가 이런 장르에서 오랜만에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조지 클루니도 또 오랜만에 나왔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토록 진짜 이토록 우주라는 공간이 무서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실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막 계속 중력이 없는 우주를 떠돌아다니니까
가볍게 다니잖아. 되게 둥실 둥실 퉁 막 이런 식으로 다니니까 나중에 극장을 나올 때 제 몸이 되게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봤고 결국은 이 우주에 떠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우주에 있다는 거에서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어떤 사람도 없다는 데에서 오는 공포가 되게 많이 조명됐던 영화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극 중에서 산드라 블록이 이제 엄마로 나오죠, 엄마. 근데 이제 딸이 있었는데 아마 딸이 병으로 죽었나 사고로 죽었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지구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사람이 싫은 거죠. 사람이 싫고 내 인생이 싫고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후회스럽고 되게 싫고 그래서 그냥 인간사가 다 싫었는데 우주에 한번 딱 고립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간절하게 느낀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사람 때문이구나. 예.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구나 라는 거죠. 그런 영화였던 것 같네요. 특히나 조지 클루니 씨가 나중에 굉장히 멋있게 또 나오는 장면이 있어서 더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 이제 그 롱테이크라고 해서 길게 안 끊고 찍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한 13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실제로 한 번도 안 끊고 갔다기보다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한 번도 안 끊긴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찍혔던 장면인데 기괴하죠. 그거 보면은 최악이다. 그리고 어떻게 찍었지 이거를?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휘잉 막 돌면서 나중에 멀리 날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요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휘잉 돌다가 멀리 날아가는 장면인데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영화 만들었나 몰라요. 진짜 그냥 우주에서 찍었다고 해도 그냥 위화감이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 롱테이크가 12분 20초짜리래잖아. 숨 막혀.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 12분 동안.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동진 평론가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영화는 체험된다. 이 영화는 정말 체험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주에서 혼자 살아남기 vs 에일리언 3인데요. 에일리언은 뭐 유구한 전통이 있죠. 이제 소수의 팀원들이 우주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정체불명의 생명체로부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인데 얘는 진짜 최악인 것 같은 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부류 중에서 최악의 선택들만 하는 것 같아요. 에일리언은 예를 들어서 그 얘네들이 그 종을 재생산하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인간을 숙주로 삼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몸에다가 자기네 그 씨앗을 넣어버려.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체스트 버스터라고 해서 가슴을 팡 뚫고 나오는 그게 있거든요. 인간의 몸에서 다 성장하면은 가슴을 뚫고 나와서 또 다른 숙주를 찾는 그런 건데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런 류의 영화 볼 때마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도대체 감독이 평상시에 뭘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길래 이런 영화가 나올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진짜 미친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거는 또 에일리언 로뮬루스였는데요. 작년 여름에 나왔던 영화죠. 이거는 정말 뻔하거든요. 영화가 정말 뻔해요. 그러니까 에일리언 영화를 봤던 사람도 뻔하고 에일리언 시리즈를 안 봤던 사람이어도 이 장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결말을 맞겠구나라는 게 너무 뻔히 보여요. 근데 너무 재밌어. 최고예요. 제가 작년에 봤던 극장 여름 영화 중에서 이 영화가 최고였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구성이든지 아니면
스릴감 이런 것들이. 롤러코스터가 이미 우리가 줄을 서면서 어떤 코스가 이렇게 이어지겠구나라는 게 다 보이잖아요. 아, 여기서 한 바퀴 도네, 여기서 옆으로 꺾이네, 다 보인단 말이야. 그걸 보고 타도 무섭잖아. 정확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는데, 특히나 중간에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에일리언이 부화장 같은 비슷한 게 있었거든. 하지 말라는 걸 꼭 해가지고 부화장에서 그거 다 부화가 돼버려, 알들이. 그래서 쫓기고 있는 상태였는데 소리를 내면 안 되는 방 같은 게 있었어. 거기 들어가거든, 주인공들이. 진짜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장면에서. 극장에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 아무 소리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 그땐 심지어 팝콘도 안 먹어, 사람들이. 이러면서 보는 거 있잖아. 미치겠는 거 있잖아. 와, 나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후반엔 약간 조금 좀 그랬어. 후반부 진짜 기괴하게 짝이 없는 후반부가 있거든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양 중에서 최악의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영화 보시면 더 다 와닿을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스포일러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이 정말 최악이에요. 구성으로도 그렇고 생김새로도 그렇고 최악이야. 그래서 둘 중 하나 골라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에일리언 시리즈를 볼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에일리언의 이 영화 속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된다면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다. 나는 진짜 에일리언의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살 수 있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난 바로 그냥 죽을 거야. 진짜로. 최악이에요. 에일리언 속의 이 상황들은 매번 볼 때마다 느꼈어요. 그래서 에일리언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5번째입니다. 영화 감기 vs 에베레스트인데요. 감기는 치사율 100%, 빠른 전염성의 바이러스가 이제 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되는 게 감기의 주요 내용이고요. 에베레스트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던 도중에 갑작스러운 눈폭풍으로 조난을 당하는 겁니다. 에베레스트는 안 봤고요. 감기는 봤습니다. 감기의 경우에는 이 당시에 그 메르스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한번 쫙 돈 다음부터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실제로.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우리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때에 이런 류의 재난 영화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특히 뭐 코로나도 겪고 했으니까 더더욱이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아는 게 또 무서운 법이지. 그래가지고 감기를 봤는데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보진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영화의 심파가 약간 들어간 요 느낌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랑 기생충도 봤었던 것 같은데 기생충도 별로였어요. 그 있잖아, 뻔하잖아. 그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거에 대한 제약회사랑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음모, 국가적 음모, 그걸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소시민들, 전형적인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감기는 치사율이 100%고요. 감염되게 되면은 죽지 않더라도 생매장을 당한다고 합니다. 최악이죠. 에베레스트는 보진 않았지만서도 조난을 당해서 어떻게든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환경인가 봐요, 영화가. 둘 중에 하나인데 최악인 걸 골라야 되는 거잖아.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재미없게 봤고를 차치하고서라도 감기의 상황은 좀 싫으네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는 내가 노력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감기는
이 비말 감염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감기 쪽이 되게 싫은 것 같아요. 감기를 고르겠습니다. 근데 에베레스트 이런 류의 영화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클리프행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당시에는 왜 이런 영화들이 많았을까? 뭔가 막 절벽에서 아스라이 매달려 있는 영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왜일까요? 근데 유행이 있나 봐요. 이것들도.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거 되게 많았단 말이야. 글쎄, 미션 임파서블 2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꼭 나왔어야 됐어요. 옛날에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암벽 등반을 하는 장면이 꼭 나왔어야 됐어. 참 신기하지. 요즘엔 별로 없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모든 액션 영화들에서는 맨손으로 암벽 타는 장면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야, 제이크 질레날 이분 여기도 나오는구나. 제이크 질레날 이분은 얼음이랑 연이 좀 많으신 분이네. 여튼 그렇습니다. 감기 쪽이 좀 더 싫어서 감기를 고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번째인데요. 노잉 vs 혹성 탈출입니다. 먼저 노잉은 예언대로 선택된 아이들 이외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짐이라는 거고요. 혹성 탈출은 우주 여행 중에 불시착을 했는데 그곳은 유인원에게 인간이 가축화된 지구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혹성 탈출은 진짜 기가 막히죠. 이거도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혹성 탈출은 재미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지어 보다가 졸았어요. 네. 그 있죠? 혹성 탈출 시저 나오는 거 시저 is home 하는 거 있잖아. 그게 또 오랜만에 나온 혹성 탈출 시리즈였잖아요. 그래서 봤다? 1편까진 그래도 괜찮았거든.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반격의 서막, 종의 전쟁 이렇게 해서 3부작이 트릴로지로 새로 나왔는데 1편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반격의 서막도 보고 종의 전쟁도 봤는데 둘 다 극장에서 봤거든요. 3편은 졸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그 느낌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름 자체를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래닛 에이프스잖아. 그러니까 유인원들의 행성이란 뜻이란 말이지 원래는. 근데 혹성 탈출 트릴로지는 혹성 탈출이란 내용이랑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잘못해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게 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혹성 탈출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하여튼 그렇고 1편은 또 기가 막힌 또 반전 영화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거 얘네가 이제 그 내용이 지구가 그 더 이상 살 수 없는 내용이었나? 그래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된 거야. 떠나게 됐는데 아마 그거였던 것 같은데 얼려가지고 사람들을 일정 시점 되면은 해동시켜서 먼 데까지 가는 기술 있잖아. 우리는 광속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먼 행성에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동결 건조해가지고 가는 식의 내용들이 많잖아요. 영화가 그거 중에 하나였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어떤 행성에 가게 됐는데 거기는 지구랑 되게 유사해. 사람이 살 수 있겠다 싶은 곳인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유인원들이 그 행성의 주인인 거야. 사람들이 처음에는 혹성에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지구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고군분투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자유의 여신상이 반쯤 파묻혀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한 명이 여기 엎드려가지고 탄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행성이 다른 행성이 아니었던 거지. 지구였던 거야, 지구. 네. 몇천 년 뒤에 지구에 불시착을 하게 됐는데 다시 이 우주선이 그때는 이제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야.
최악이죠. 그런 약간의 반전적인 요소도 있던 임팩트가 굉장히 씬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패러디도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그 프로에서 되게 많이 되지 않았나요? 이 분장, 이 특유의 분장이 주는 이 느낌이 약간 좀 그 당시에 이제 1968년 이때쯤 영화니까 당연히 분장술이 엄청 훌륭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설픈 이 분장이 그 당시에 개그 프로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위로 올리면 약간 이런 느낌 나거든요. 이 영화 같은 느낌이. 그래서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혹성 탈출 vs 노잉인데 노잉도 옛날에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 이 당시에 또 이런 영화들도 되게 많았어요. 항상 니콜라스 케이지 이분이 니콜라스 케이지 아니면 막 톰 행크스 이런 분들이 뭔가 지구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비밀을 푸는 뭐 다빈치 코드라든지 이런 식의 영화가 많았어. 왠진 몰라.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 그런 영화가. 참 재밌어요. 이때만 해도 니콜라스 케이지는 정말 A급 정말 할리우드 스타 중에 한 명이었죠. 어쨌든 노잉도 봤었는데 이게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 막 벽을 막 가득 메울 정도로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아마 막 수학자든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주인공이. 이거의 숫자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데 규칙 같은 게 발견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뭘까? 뭘 뜻하는 걸까? 이러면서 막 해독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알게 되죠. 이게 숫자가 죽게 될 사람들의 숫자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최악 아니에요? 최악? 예를 들면 뭐 비행기 사고 아니면 뭐 쓰나미로 인해서 뭐 자연재해 이런 게 덮쳤을 때 죽을 사람의 숫자였던 거야. 이 예언의 마지막쯤에는 22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최악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 당시에 왜 이런 영화들이 많았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노잉 vs 혹성 탈출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봐봐라.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걸로 끝나는 영화예요. 노잉은. 근데 혹성 탈출은요. 유인원 주인님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총애받는 애완동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전 자신 있어요. 저는 안마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커피도 열심히 만들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노잉보단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잉이 더 싫어요. 노잉을 고르겠습니다. 다음 7번째입니다. 딥 임팩트 vs 타이타닉이네요. 해성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해성에 핵미사일을 설치하러 가는 딥 임팩트 vs 사랑하는 사람과 어두운 밤 차가운 바닷속으로 잠김인데요. 딥 임팩트는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거랑 지금 그거랑 좀 내용이 헷갈린다. 아마겟돈이랑. 아마겟돈도 이런 내용이잖아. 소행성이 다가오니까 그 소행성에다가 핵폭탄 같은 걸 심어서 소행성을 없애는 작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굴착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행성에다 보내는 내용이거든요. vs 타이타닉은 뭐 너무 유명하죠. 잭 컴백 하는 거 있잖아. 이 당시에 타이타닉도 진짜 안 보면 간첩이었어. 요즘은 진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진짜 딱 이 표현만이 딱 들어맞아요. 옛날에 많이 쓰는 표현이었으니까 안 보면 간첩이었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거 안 보면 대화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많이 했던 농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 보고 울었냐 안 울었냐 뭐 이런 것들도 있던 것 같아. 신문에 대서특필 돼가지고 타이타닉 뭐 연일 뭐 극장가 화제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인기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글쎄 왜였을까? 아마도 현대판의 어떤 고전 느낌이 나는 이야기여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거라든지 햄릿 이런 식으로 4대 비극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그건 다 옛날 막 셰익스피어 때의 그런 글들인데 타이타닉은 뭔가 현대화된 그런 고전의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고 이제 실화였기도 했고 또 그리고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인간 군상에 대한 모습들이 감동적이게 와닿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기심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은 이 케이트 윈슬렛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되잖아요. 이제 완전 완파가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초호화 유람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얘가 그지예요 그지. 근데 우연한 계기로 이 도박으로 타이타닉 호의 탑승 티켓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탑승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상류층인 케이트 윈슬렛을 이제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싹 트려나 싶었는데 이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서 배가 이제 두동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살 수는 없는 이제 구명정에 탄 사람들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흥미롭게 봤지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난파된 어떤 배의 조각인지 아니면 문의 어떤 조각인지 그런 거에 둘 중에 한 명이 타 있을 수 있어. 둘 중에 한 명은. 근데 둘 다는 못 타. 그때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이 위에 안 올라가고 양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말이 많았던 게 이 문짝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타 있는 거야. 케이트 윈슬렛이. 근데 되게 크거든요, 이게. 야, 이거 네가 좀만 옆으로 나오면은 쟤도 탈 수 있겠는데? 이런 식의 우스갯소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당시의 시대상을 좀 투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이디 퍼스트의 극강 중에 극강이거든요. 그래서 구명정에 타는 사람들 전부 숙녀분 먼저 하면서 다 양보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월드컵을 하는데 여자였다. 그럼 주저없이 타이타닉을 당연히 최고의 상황이라고 하면서 안 고르겠죠. 하지만 전 남자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타이타닉을 내가 탔다면 난 무조건 죽을 거야. 그래서 이쪽을 고르나 둘 다 죽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해성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해성에 핵미사일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죽는 거잖아. 무조건. 타이타닉은 근데 잘하면 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싫은 점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없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자친구를 마지막까지 보면서 내가 또 간다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딥 임팩트는 내 가족들과 여자친구와 완전 떨어진 상태에서 외딴 우주에서 나 혼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딥 임팩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화성침공 vs 미스트인데요. 화성침공도 옛날에 봤었는데 진짜 기괴한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이딴 영화가 다 있지? 싶은 거? 약간 웃긴 것 같기도 하고 좀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이상한 영화였던 것 같아 내 기억상. 근데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시기 때 이런 영화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되게 좀 이상한 B급 감성인데 재밌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이런 영화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굳이 이런 류의 장르가 아니더라도 괴상한 영화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이 영화도 되게 기괴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런 영화들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
기괴한 영화들이. 로빈 윌리엄스 이분이 박사님인데 통통 튀는 어떤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낸 거야. 생명체를.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런 식의 영화들이 요즘엔 별로 없는 것 같다. 어쨌든 화성 침공도 이제 의문의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를 침범해서 이제 싸우는 내용인데요. 파회법이 되게 독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얘네가 아마 소리에 되게 민감했던 것 같아. 그래서 LP판의 볼륨을 확 키웠는데 얘네가 머리가 터지면서 죽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새로운 대응법이었다는 그런 이상한 결말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B급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덕목을 다 갖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B급인 척하는 S급 영화지만 어쨌든 화성인이 침공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이는 상황에 들어가는 게 싫으냐, 아니면 최고의 영화죠. 미스트. 짙은 안개 속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미스트를 제가 항상 지금 한 이 시간쯤 밤 11시 20분쯤 이때 OCN 틀면 항상 나오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요즘엔 또 안 나오더라고. 또 이게 또 시즌이 있나 봐요. 참 신기하지. 항상 틀면 미스트에서 사람들이 그 슈퍼마켓에 모여있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항상 OCN 틀면은. 대단한 영화입니다. 예. 제가 근데 이렇게 얼핏 그렇게만 보다가 한 3, 4년 정도 전쯤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잡고 싹 봤거든요. 정말 최악이더라.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마을에 갑자기 안개가 싹 깔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을 몰라요. 뭔지 몰라. 근데 일단은 밖에 있으면 뭔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마트에 갔어.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죄다 마트에 몰려 있는 거야. 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밖에 나가야 되냐, 나 집에다가 뭐 두고 왔는데 가져오면 안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설왕설래 옥신각신만 하는 거예요. 마트에 있어야 된다? 마트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우는데 점점 괴생물체, 이제 이게 사실 영화에선 자세히 안 나오지만 크툴루 신화랑 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외계인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스포일러가 되니까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말 고트, 결말 짱짱 영화. 기분 더러워지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옛날에는 기승전결이 좀 분명히 있는 영화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식의 엔딩이라니 싶어서 정말 임팩트가 끝까지 남는 것 같아요. 진짜 미스트의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은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 그 엔딩까지 한 10분 정도의 시간은 제가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저 모든 게 다 기억나요. 지금 진짜로. 그 정도로. 주인공의 표정과 주인공의 대사와 이런 게 다 기억나요. 진짜. 그래서 길티 플레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덕감이랄까? 뭐랄까 그 순수하게 잘 흘러가지 않아서 더 기억에 남는 거죠. 네. 하여튼간에 최악의 엔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영화사의 길이 남을. 근데 그게 너무나도 찰떡 같았던 엔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 중 하나인데요. 차라리 화성 침공 같이 외계 문명이 우리 지구에 와서 나를 쏴 죽인다. 심지어 여기서 나오는 그 화성인들이 쓰는 무기가 사람을 한 번에 파사삭 태우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제가 죽어도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 저는 옛날부터 꿈이 있었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모르게 죽고 싶다. 예를 들면 뭐 가스관 폭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냥
쥐도 새도 모르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 난 그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 싫을 것 같아서. 근데 화성 침공의 방식으로 죽는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스트는 최악이야. 제가 진짜 사람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마트 안에 gat혀서 옥신각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러면서 인간들끼리 막 서로 막 기싸움하고 이런 거 나 정말 못 버틸 것 같아. 그래서 미스트를 고를게요. 이쪽이 더 싫어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볼케이노 vs 부산행인데요. 예고 없이 폭발한 거대 화산. 내가 사는 곳에 엄청 큰 화산이 터져버렸다. vs 초감염성 좀비 바이러스 발생. 물리면 바로 난폭한 좀비화가 된다. 두 가지인데요. 둘 다 봤는데 볼케이노는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 많았던 영화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딥 임팩트, 볼케이노, 아니면 또 뭐야 인디펜던스 데이 막 이런 식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았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유행인가 봐. 요즘엔 또 그런 영화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아니 부산행은 진짜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가? 이런 생각? 물론 다소 좀 뻔한 부분들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와, 우리나라에서 진짜 없었던 류의 영화였던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심지어 이건 또 외국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지 않았나요? 그죠? 공유 씨가 좀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영화기도 했던 것 같고, 해외에 공포의 장르에서 장소가 또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좀비랜드였나? 그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놀이공원이 배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경이 주는 힘도 되게 큰데, 부산행은 또 기차가 배경이지 않습니까? 달리는 기차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최악이죠. 이건 진짜 오갈 데가 없잖아. 한정된 공간이고 그 어딘가에는 좀비들이 가득한 칸들이 있다는 점에서 정말 최악인데, 이거를 본 다음부터는 기차가 진짜 무서운 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 당시에 되게 좀 충격적으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부산행은요 내가 좀비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좀비의 군집이 돼서 모두가 내 팀원이다 이러면 또 나쁘지 않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인간이다? 근데 기차에 혼자 남아있다? 이러면 너무 최악이야.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근데 볼케이노 보세요. 좀 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아. 이거는 운 좋으면 살아요. 그래서 볼케이노보다는 부산행 쪽이 좀 더 생각하기 싫은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행을 고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선샤인 대 2012 두 가지인데요. 솔직히 이제 이 한 번 거르고 올라온 작품들이잖아요.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둘 다. 그렇긴 한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느냐 덜 고통스럽게 죽느냐 그 차이예요. 이제는 2012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최악의 최악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만 선샤인보단 낫나? 이 생각이 들긴 해 지금. 일단 왜냐면은 그 주인공 존 쿠삭 그 일행도 티켓이 없거든. 티켓이 없어요. 이 사람들도 그냥 주워 들어서 가는 거야. 거기로 장소를 몰라. 근데 이제 물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존 쿠삭 씨랑 같이 다니면 살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확률은 있다 이거야. 확률은. 선샤인은 우주로 나가는데 내가 무슨 확률이고 나발이고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샤인 쪽이 좀 더 싫으네요. 네. 난 개인적으로 근데 선샤인보다 코어란 영화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코어가 없네요. 에런 에크하트 이분이 나오거든요. 투페이스. 이거는 비슷한 영화인데요. 이건 지구가 자연을 멈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우주비행사 애들인가? 걔네들을 태워. 어디다 태우냐면은 지구의 내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차 비슷한 걸 개발해가지고 얘네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 멘틀 쪽 있잖아요. 멘틀 여기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려요. 핵폭탄을 여러 개를 아마 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을 팡팡팡팡팡팡 박아놓고 순차적으로 터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 멘틀의 이 기류를 돌게 만드는 거죠. 지구를 강제로 돌게 만드는 영화거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제세동기랑 비슷한 거죠. 충격을 한번 싹 줘가지고 뛰게 만드는 영화거든. 이것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 선샤인이랑. 어쨌든 간에 둘 다 살아서 못 돌아오는 거거든요. 선샤인도 그렇고 코어도 그렇고 2012도 그렇고 다 못 돌아와요. 그냥. 하지만 적어도 조금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2012 쪽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래서 선샤인을 고르겠습니다. 이쪽이 최악이죠. 다음 부산행 vs 딥 임팩트인데 내가 만약에 기차에 갇혔어. 저 약간 좀 지금 파회법이 떠올랐는데요. 근데 화장실 들어가면 되잖아. 화장실. 거기 못 열지 않아요? 좀비들이. 거기는 나 혼자밖에 못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이제 종점 되면은 좀비들이 내릴 거 아니야. 이제 아 다 왔네 벌써 이러면서 내릴 거 아니야. 그때 나도 몰래 나가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때요? 가능성 있죠. 그래서 부산행은 나쁘지 않지 않나? 그리고 이제 부산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동석님께서 주업 패거든요, 애들을. 그래서 여기다가 그 책 같은 거 테이프로 둘둘 말아가지고 방패로 써가지고 때리면서 막 가는 장면이 나와요. 마동석님은 참 대단한 것 같아. 귀사대기를 안 때리는 영화가 없습니다. 일로 와 이러면서 바로 귀 빡 때리면은 좀비들도 나가 떨어지는. 그래가지고 부산행은 좀 가능성이 있잖아. 살 가능성이. 근데 이제 딥 임팩트는 해성에다가 내가 핵미사일 설치하러 가는 건데 그냥 죽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딥 임팩트가 더 싫어요. 딥 임팩트를 고르겠습니다. 다음 미스트 대 노잉인데요. 노잉은 그냥 무조건 죽는 거고 미스트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스트 쪽이 낫지 당연히. 노잉은 그냥 내가 죽는 거니까. 아니 뭐 죽기보다 더 싫은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스트를 이기고 노잉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의외로 저는 미스트가 더 싫습니다. 그러니까 노잉처럼 어떤 재난을 겪으면서 내가 삽시간에 죽는 건 난 괜찮아요. 오히려 괜찮아. 근데 미스트 보세요. 미스트 돌아버려. 그 마트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 군상들의 그 미치겠는 그 정치질. 저쪽에는 막 종교쟁이 아줌마가 막 설파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매료가 돼가지고 그 아줌마 막 추종하고 있고 막 이런 거를 내가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스트가 더 싫어요. 노잉보다 미스트가 싫다. 죽더라도 깔끔하게 죽으면 괜찮다. 미스트를 고르겠습니다. 다음 감기 vs 판도라입니다. 원전 폭발을 2차 폭발을 막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다. vs 걸리면 무조건 죽는 치사율 100%의 감기에서 살아남기 두 가지인데요. 근데 이거는 좀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곳이 서울이고 그러면은 감기 같은 상황은 내가 견딜 수가 없는데 어딜 가도 내가 감기에 걸릴 수 있고 이런 데에서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경기도 평택 사람이잖아요. 여기만 해도 조금만 산으로 들어가면은 사람 없는 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감기의 경우에는 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제가 요즘에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니까 지방 곳곳으로 많이 가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첩첩산중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서울, 경기 뭐 아니면 진짜 막
부산 이런 데 살면 몰라. 근데 그 과정 있잖아요. 내려가는 그 과정. 고속도로에서 옆에를 보면은 뭐 진짜 막 밀양이라든지 뭐 이런 산골 동네 있잖아요. 사람이 진짜 없겠다 싶은 곳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해도 솔직히 살 확률이 되게 높아. 의외로. 그래가지고 저는 판도라 이걸 고르고 싶네요. 원전 폭발하는 거, 막으로 들어가는 거 너무 싫은 게 그 노심융해 이런 현상들은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내가 예측이 아예 안 되잖아. 그냥 삐삐삐삐 하면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래서 판도라를 고르고 싶습니다. 다음 부전승이네요. 에일리언 3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요. 이제 정말로 준결승입니다. 이 중에서 3개만 살아남습니다. 에일리언 대 미스트 두 가지인데요. 미치겠다. 뭘 골라야 되지? 에일리언은 일단은 주인공 일행들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해서 결국 일이 벌어지거든요. 에일리언 시리즈의 유구한 전통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면 안 벌어질 일들인데 인간의 이기심이라든지 인간의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참사가 벌어지는 내용이야 다. 뭐 프로메테우스도 그렇고 에일리언도 그렇고 다 그래. 그래서 팀원들이랑 다 같이 합심해서 야 하지 말자 하면은 안 벌어질 것 같기도 해. 참사가 나쁘지 않다. 미스트도 마찬가지. 솔직히 말해서 마트 처음 들어갔을 때 선동을 좀 한 명이 잘했으면 다 같이 좀 종교적인 아줌마 묶어놓고 입에다가 재갈 물려놓고 이러면은 그렇게까지 막 양분화가 되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지 않았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둘 다 나름의 파회법은 있는데 이제 뭐가 더 싫으냐잖아요. 결국은 저는 둘 다 싫은데 저는 에일리언이 더 싫어요. 에일리언. 왜냐면은 그 사실은 둘 다 비슷하긴 한데 미스트는 내가 뭐에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어떤 게 있잖아요. 미지의 공포랄까? 그런 게 있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측 불가능한 것을 나한테 주기 때문에 내가 예측을 못한다는 데에서 오는 약간의 안도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뭐에 죽는지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오는 안도감이 있다고요. 근데 에일리언은요. 내가 뭐에 죽을지 너무 잘 알아. 저놈들한테 내가 죽겠구나. 저놈들한테 내 몸에 알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 안에서 알이 부화하고 내 가슴을 뚫고 얘가 부화하겠구나. 이런 식의 예측이 되잖아. 예측이 결국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일리언을 고르고 싶습니다. 이쪽이 더 싫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딥 임팩트 vs 선샤인인데 비슷한 것끼리 모였네요. 네, 둘 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주로 나가는 내용인데요. 뭐가 됐든 간에 둘 다 싫은데 솔직히 뭐가 돼도 큰 지장이 없어요. 둘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딥 임팩트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선샤인이 더 싫어요. 왜냐면은 뜨겁잖아. 태양은. 그래서 너무 더울 것 같아. 근데 제가 더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땀 엄청 흘리고 있는데 이 정도 날씨에도 내가 땀을 이렇게 흘리는데 태양에 가까이 가야 된다? 죽을 때까지 더워야 되잖아. 그래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딥 임팩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핵미사일이기 때문에 나도 같이 핵 공격에 당해서 죽게 되겠죠. 그럼 되게 엄청나게 고열 때문에 내가 죽게 될 텐데 그래도 좀 순식간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태양은 서서히 은은하게 점점 뜨거워지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싫어요. 그래서 선샤인을 고르겠습니다. 다음 부전승입니다. 판도라가 올라가게 되네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선샤인 vs 에일리언 3인데요. 이거는 좀 쉬워요. 선샤인은요. 내가 죽더라도 대의를 위해 죽는다는 어떤 명분이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 내 친구, 내 애인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썩 나쁘지 않아.
사람은 결국 말이죠. 내 목숨이 죽더라도 내 죽음을 누군가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죽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에일리언 보세요. 내 죽음을 누가 기억해? 체스트버스터가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낳은 내 아이가 내 가슴을 뚫고 나온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체스트버스터가 날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일리언 3가 더 최악이죠. 에일리언 고르겠습니다. 다음 한 번 더 부전승으로 판도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승전, 내가 주인공이라면 최악의 재난 영화 결승전은 에일리언 3 vs 판도라가 됐습니다.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냐? 사실 이거는 크게 고민할 건 없습니다. 에일리언 있잖아요. 에일리언. 내가 영화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고 싶다. 내가 저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은 정말 몇 개 없었는데 에일리언이 정말 그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지독하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니까. 특히 그 옥죄는 모든 장면들이 스스로의 어떤 생의 의욕을 좀 꺾게 만드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딴 건 모르겠는데 에일리언이 너무 강력했다. 그리고 판도라는 부전승을 2번인가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얘는 운이 너무 좋았다. 얘 말고 딥 임팩트라든지 그런 게 올라왔으면 좀 더 비견해 볼 만한데 에일리언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승은 에일리언의 우승입니다.